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병욱 민현주 전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이 참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 늦게 가냐라고 늘 생각하는데 두 분 뵈면 또 빨리 간다는 생각도 들어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자, 이수진 앵커가 공직사회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심각하다고 하는데 왜 심각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진 앵커입니다. 공약 이해도가 떨어진다. 부처별 업무 보고 첫날 나온 질책입니다. 그 다음 날은 비판 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좀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다. 정말로 그 수준이. 그리고 오늘은요, 검찰의 보고를 받다가 30분 만에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아니면 기소권 남용에 대한 폐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에 대한 관련된 공약들이 있는데 실제 오늘의 업무보고 내용들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되고. 보고가 중단된 건 방통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BS가 폐지돼서 방송도 못하고 있는데 강건도 불구경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분들이 여기 앞에 앉아있는 실국장들이고요. MBC 바이든 날리면 했다고 탄압하는데 가장 선봉장이었던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고, 적어도 이 보고에 무엇이 잘못돼서 바로잡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공직사회 기강을 잡는다는 표현을 여러 언론에서 쓰고 있는데요. 도대체 보고가 어땠길래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예, 매우 실망이다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따가운 질책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보고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국정기획위원회 소속의 김병욱 의원님, 실제로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제1분과라서 기재부, 예.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 그다음 공정위 예.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특히 이제 기재부는 그동안의 기조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균형 재정의 기준에서 재정 집행을 하다가 예. 이제 확장 재정으로 그렇죠.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바뀐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사실 부족한 거죠. 우리가 영혼 없는 공무원 이런 단어를 쓰곤 하는데 각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각자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 형성돼야 되는데 정권에 따라서 최고 권력자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입맛에 맞춰서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만나봐도 그렇습니까? 공무원들만 다르죠. 예. 정말 나라를 걱정하면서 할 말은 하고 싶은데 윗사람 눈치 봐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그냥 윗사람 분위기에 맞춰서 일하는 예. 그런 사람이 있고 다양한 부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 언론에서 공직사회 기강 잡기라고 얘기는 하는데 모든 공직자가 저렇다는 건 아닙니다. 해바라기성 공직자도 있고 출세 지향제 공직자가 있는 반면에 또 많은 공직자들은 또 자기 소신껏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업무 보고가 있고 또 공약 이행 보고가 따로 있습니다. 이 페이퍼가 2개 올라오는데 이제 부처마다 업무 보고는 일상적인 업무 보고 형태로 많이 하고 그중에서 특히 이제 현안이 있는 업무 보고를 별도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는 부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아마 대통령 공약 이행 보고도 제대로 양식대로 안 하고 소위 말하는 호치키스 찍어서 몇 장으로 이렇게 나중에 보고를 했나 봐요. 예. 그거는 뭐냐면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원래의 업무에 대해서 전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검찰의 자기 논리대로 업무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사실 이 정권이 그냥 대통령 선거로 치러진 정권이 아니라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 그런 비상시국의 정권이지 않습니까? 내란 종식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슬기를 모아서 잘 목표를 이룰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공직자들도 신비일전하고 좀 더 과거의 자세와 달리 국민의 시선 입장에서 시선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국정과제를 이룰 것인가라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거와 그대로 답습하거나 여전히 정권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예. 과거의 어떤 습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정말 이 시국에 우리 공직자가 어떻게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주의 역사를 쓰고 세계 경제 강국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 속에서 업무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업무 보고 정말 인상 깊으셨나 봐요. 예. 첫 발언이 엄청 길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예. 인수위에서 원래 해야 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인수위가 근데 정부랑 같이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약간 뒤죽박죽되는 느낌도 있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인수위 역할이니까 국정기획위가요. 부처들이 굉장히 긴장하고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요. 그리고 이제 시체말로 여기서 잘 보여야 새로운 정부에서 또 발탁도 되고 예. 그런 좋은 평가를 또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관료들은 현직 공무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근데 저는 뭐 검찰이나 방통위가 이런 지적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정부와 그 전 정부를 비교해 보면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남아 있고 방통위는 뭐 전 정부와 지금 현 정부와의 그 갈등에 아주 큰 기둥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면 안 되지만 이해는 하는데 기재위가 왜 이랬을까? 기재부가 왜 이랬을까?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일 잘하는 정말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부처인데 보면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난 몇 달 동안 기재부 장관이 권한 대행도 하고 사실은 각 부처가 좀 기강이 해해질 만한 왜냐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아직 그 극복을 못하고 부처들이 집중력을 좀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현 정부의 뭐의 공약이나 정부의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소홀하다기보다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을 잃고 아직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빨리 집중을 해서 새로운 정부에 맞춰서 또 그 공약 이행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기조를 또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오늘 검찰을 상당히 질타했고요. 듣기에 따라서는 직접 수사권 폐지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중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부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낳았습니다. 이는 검찰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 조작 녹음 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 영부인의 호출에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인데요.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이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검찰 개혁의 신호탄입니까? 아마 여러 개혁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공감하는 개혁의 영역이 검찰 개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은 일들이 그렇죠. 있었으니까요. 예, 수년 전만 해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얘기했을 때는 찬반 양론이 붙었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성급한 개혁을 부르짖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 3년을 지나면서 정말로 검찰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특히나 너무 편파적으로 검찰의 권한을 이용하고 특히 압수수색이라든지 검찰 기소부 문제라든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강압 수사라든지 별건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김건희와 대비하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도 다가오는 거죠. 내가 검찰에 밑보였을 때에 내가 수사받는 상황과 검찰과 친한 사람이 수사받는 상황을 대비해 보면 그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네. 저는 수긍 못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관련돼서 법원이 풀어졌을 때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서 판사가 조금이라도 미진하게 판결 때리면 다 검찰이 항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독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 즉시 항고를 포기를 한다든지 많은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검찰의 개혁이 필요한 적기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요. 또한 수사와 기소 분리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동안에 검찰이 워낙 기득권을 행사해 왔고 또 나름대로 검찰이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예. 검찰에 막강한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검찰의 모습이 반인권적이고 반국민적이고 정권에 따라서 이 검찰의 권한을 달리 행사하는 모습, 또 검찰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냐에 따라서 또 달리 행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검찰이 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다 보니까 수사하면서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서 국민들이 수사를 제대로 받고 그에 따라서 기소는 다른 청에서 관할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검찰 개혁은 빠른 시기에 논의의 축적은 상당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는 축적돼 있으니까 빠른 시기에 빠른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법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원래 강한 자에게 강하게 하고 약자는 배려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강강약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요즘 검찰 보면서 강약, 약강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했어요. 검찰이 사실은 정치적인 거는 맞아요.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인 측면이 많아서 이전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많이 노력했던 정부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실패한 경우도 많죠. 근데 특히 검찰이 정치적이라는 거는 권력의 흐름에 따라서 이전 권력이 조금 쇠퇴해가고 새로운 권력이 등장할 것 같으면 사실 새로운 권력 지향적으로 또 행위를 했었거든요.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를 비판을 많이 들었었는데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고 검찰 출신의 많은 분들이 요직에 있다 보니까 검찰이 사실은 흔들리지 않았던 면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 검찰 역할을 안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였던지 그래서 그 부작용이 뭐 김건희 씨 수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증거물들이 이제서 막 다시 새롭게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고,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민들도 많이 비판을 하고 있고 개혁이라는 거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직접 이야기를 했지만 공약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이한주 위원장이 얘기한 거 말고도 오늘 보니까 이해식 정치행정 분야 분과장 같은 경우도 이미 검찰 개혁을 전제로 해서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저항으로 검찰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오히려 공약과 반대 방향으로 검찰 권한 확대하는 거라든지 예.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보고서에 전혀 담지 않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보이고 있는데 만일에 이재명 정부가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검찰의 부당한 방법으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 반일 저항을 해야죠. 그리고 또 검찰의 저항뿐 아니라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누림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자유권을 해친다든지 아니면 정치권에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검찰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 진실을 은폐하거나 아니면 진실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저는 검찰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